그러니까 읽기는 글이라는 형태로 되어 있는 언어를 우리가 받아들이는 과정이잖아요. 근데 말하기는 이 언어를 밖으로 표현하는 과정이죠. 사실 읽기는 듣기랑 더 가깝고 말하기는 글쓰기랑 가까운 거예요. 그래서 말도 못하는 애가 어떻게 읽기를. 이거는 이제 오해라는 거죠. 말하기 전에 읽기를 먼저 할 수 있다는 얘기인가요? 그럴 수도 있겠죠. 사람마다 좀 다르지만 어쨌든 그거와 별개로 말은 못해도 읽을 수도 있다. 그렇죠. 아이가 말을 한다고 해서 또 그걸 이해하는 건 또 아니거든. 7에서 12개월도 크게 다르진 않는데 이제 이때 되면 아이들이 본격적으로 바빠지기 시작하거든요. 부모님들은 아실 거예요. 이때는 아이를 막 쫓아다니기만 해도 못 따라가요. 너무 체력도 좋고 바쁘고 그렇기 때문에 이때 역시 글자를 보여줄 때 짧게 하고 자주 하는 게 좋습니다. 한 번에 오래 하기보다는 짧게 여러 번 하루에 이제 나누어서 이제 해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사실 이때쯤 되면 이제 부모들이 시험을 하고 싶어 해요. 네. 얘가 제대로 알고 있는지 모르고 있는지를 궁금해 하거든요. 근데 시험을 하지 말라고 합니다. 테스트를 하기 시작하면 애가 또 영6세라는 표현을 쓰였어요. 영6세가 읽기 교육의 결정적인 시기인 이유를 한번 말씀해 주세요. 사실 0-6세는 읽기 교육뿐만 아니라 모든 교육의 결정적 시기이기는 하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뇌 성장이 5세쯤에 80% 정도 완성이 됩니다. 그리고 6세가 되면 실질적으로 완성이 된다고 해요. 6세를 기점으로 그 이후에 일어나는 평생에 걸쳐서 일어나는 뇌 성장률이 5에서 6세 사이에 그 1년만 못하거든요. 그만큼 이 단계에서 굉장히 폭발적으로 뇌가 성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이때 만약에 정보를 잘못 가르치면 그 기억이 그렇게 심어져서 고치기가 힘들 수 있다. 상당히 이제 어른에 비해서 시간이 오래 걸린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 몬테소리에 대해서도 이 책에서 잠깐 나오기는 하는데 몬테소리는 놀이교육의 선구자이잖아요. 연구를 하면서 미취학 아이들이 이제 다양한 놀이를 통해서 학습이 된다라는 것을 발견한 건데 그때에도 이제 글렌도만이 유럽에 있는 몬테소리 학교에 찾아갔을 때 아이들이 보면 대다수가 4세 정도밖에 안 되는데 단어를 이미 읽고 있더라라는 걸 발견하거든요. 그래서 미취학 아동의 읽기 능력이 상당히 좋더라. 이때 읽기 교육을 바짝 시켜줘야 된다는 거죠. 평생 가니까. 이 책에 또 여러 가지 오해가 나온다고. 예를 들어 너무 일찍부터 읽기를 배우면 학습에 더 문제가 되는 거 아니야? 오히려 나중에 학교 수업에 재미없어 하는 거 아니야? 어릴 때 놀아야 하는데 너무 학대하는 거 아니야? 애가 부담감을 느끼면 어떡하지? 이것은 부모의 편견이다 라고 하셨는데요. 그러니까 사실 이런 편견들이 있는데 그것 때문에 아이한테 그 중요한 시기에 해줘야 할 필요한 읽기 교육을 하지 못한다는 게 문제인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편견은 좀 접어두고 빠르면 빠를수록 좋으니까 아이한테 읽기 교육을 시켜줘야 한다. 그 방법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읽기를 가르칠 때 천천히 반복이 아니라 빠르게 많이 보여주는 방식이 더 효과적일까요? 저희가 일반적으로 생각을 해봤을 때 이제 성인의 학습을 생각해보면 반복 학습이 중요하잖아요. 사실 저희는 시험을 치기 위해서 하다 보니까 계속 반복을 하고 그래서 오래 기억을 하고 이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아이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뭐든지 이제 처음 배울 때 제일 중요한 거는 호기심을 잃지 않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흥미를 빨리 잃지 않는 거. 이게 아이들 교육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고 설명을 해요. 그래서 반복보다 더 중요한 거는 빠르게 그리고 많이 보여줄 것이라고 이제 강조를 합니다. 그래서 아이가 이걸 읽고 흥미를 잃기 전에 빨리 치워버리는 거죠. 빨리 보여주고 치우고 또 딴 거 보여주고 그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부모들이 봤을 때 이제 완벽하게 뭔가를 알기를 원할 수 있잖아요. 내가 단어 10개를 가르쳤으면 이 10개를 다 알기를 원하잖아요. 근데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10개를 보여주고 5개를 알더라도 많이 보여주는 게 중요한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10개를 꼼꼼하게 맨날 똑같은 거를 10개를 맨날 똑같이 보여주면서 반복해서 이거를 기억하게 하는 것보다는 20개, 30개든 더 많이 보여주고 매일 새로운 걸 가르치고 그렇게 해서 아이들이 이 읽기 자체에 흥미를 잃지 않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사실 아이의 집중력이 그렇게 길지가 않거든요. 알다시피. 그리고 일과가 얼마나 바쁩니까? 애기들 할 일이 또 많아요. 아이들이요? 기어 다녀야 되고 여기 가서 또 사고도 쳐줘야 되고 저희 가서 뭐 물건도 깨뜨려줘야 되고 하루 일과가 바쁘거든요. 할 게 많은데 자꾸 부모가 앉혀놓고 이거 해야지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얼마나 재미가 없겠습니까? 이 읽기 호기심을 놓치지 않는 선에서 빨리빨리 많이 보여주는 거. 이게 읽기 교육의 핵심인 거죠. 사실 가정에서 아이를 가르친다는 게 쉽지만 않은 것 같아요. 쉽다라고 하면 거짓말이죠. 그거는 아닌 것 같고 어느 정도의 노력은 들어가야 하는 것
아, 쉽지 않지만 애를 써야 된다. 그만큼 그렇죠. 우리 아이를 영재로 기르기 위해서는. 우리 아이의 읽기 음. 능력을 올리기 위해서는 그렇게 해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어려운 방법은 아니에요. 되게 간단한 방법이고 근데 좀 귀찮은 것뿐이에요. 단어를 선정해서 단어 카드를 만들고 아이한테 매일 보여주고 근데 사실 그게 어떻게 보면 놀이거든요. 네. 아이 입장에서는. 부모가 이렇게 준비해야 하는 과정이 있다 보니까 조금 귀찮게 느껴질 수 있는데 귀찮은 것뿐이지 어려운 일은 아니거든요. 연령별로 아이에게 읽기를 가르치는 5가지 방법 한번 차근차근 알려주세요. 이 5가지 방법이라고 했을 때는 연령을 5가지 연령으로 나누어서 이제 설명을 하고 있기 때문인데 시간 관계상 모든 연령을 다 소개해 드릴 수는 없고 자기 아이의 나이에 해당하는 부모님들께서는 책을 읽어주시는 모든 연령대에 공통적으로 필요한 것이 있어요. 중요한 거 첫 번째, 가능한 어린 나이에 시작하라. 두 번째, 항상 즐겁게 하라. 그리고 세 번째, 멈추고 싶어 하기 전에 멈춰라. 제일 중요하고요. 그거 어떻게 알아요? 부모의 욕심으로 계속 가르치고 있지 말고 빨리 해라. 약간 낌새가 느껴질만 하면? 아니, 낌새가 느껴지기도 전에. 그리고 네 번째, 읽기 자료는 빨리 보여주고 새로운 자료를 많이 준비하라. 이것들을 유념해 두고 이제 한 단어 읽기부터 한 쌍 단어, 구문, 문장, 책 읽기까지 이렇게 5가지 단계를 소개합니다. 한 단어 읽기가 1단계고 한 쌍 단어가 2단계고 구문이 3단계고 문장이 4단계. 그 다음에 비로소 책 읽기 5단계가 가능한 거예요. 그렇죠. 하나 보여주고 또 치우고 또 하나 보여주고 이렇게 가야 되겠네요. 제일 처음에 하루에 15개 단어를 보여주는 것부터 시작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딱딱한 하드보드지에 단어를 크게 씁니다. 크게 써서 하드보드지 뭐 스케치북 상관없죠? 네, 하드보드지를 이제 추천하는 이유는 애기들은 또 찢는 걸 좋아하니까 종이 의자 찢어지잖아요. 또 만드는 거 귀찮잖아요. 그러네. 글자를 가르친다라고 했을 때 가나다부터 시작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렇게 하면 못 알아듣거든요. 가 이렇게 쓰고 이건 가야 이렇게 읽어봐 이렇게 하면 와닿지 않으니까 빨리 배우기가 더 힘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단어부터 시작을 하는 거거든요. 의미가 있고 아이가 좋아할 만한 단어. 예를 들면 집 안에 있는 물건도 괜찮고 아이가 좋아하는 음식이나 동물 이런 것도 괜찮고 그렇게 시작을 하는 겁니다. 한 쌍 단어라는 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한 쌍 단어라고 하면 연필. 근데 빨간색 연필 이렇게 될 수 있겠죠. 수식어랑 같이. 그렇죠. 그러니까 빨간색을 먼저 배우고 연필을 배운 다음에 빨간색 연필 이렇게 가르칠 수 있다는 거죠. 오, 3, 6개월에 어떻게 해야 되는지 좀 알려주세요. 그래서 이때도 기존과 똑같이 하되 새로운 단어를 자주 추가해주는 게 중요한데 어느 정도 배운 단어는 퇴장이라고 하거든요. 배운 단어는 퇴장시키고 그 자리에 새로운 단어를 끼워 넣는 거예요. 호기심을 잃지 않도록. 아직 말도 못하는 애가 어떻게 읽을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사실 이제 읽기가 시각적 경로로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입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서 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읽기는 글이라는 형태로 되어 있는 언어를 우리가 받아들이는 과정이잖아요. 근데 말하기는 이 언어를 밖으로 표현하는 과정이죠. 사실 읽기는 듣기랑 더 가깝고 말하기는 글쓰기랑 가까운 거예요. 그래서 말도 못하는 애가 어떻게 읽기를. 이거는 이제 오해라는 거죠. 말하기 전에 읽기를 먼저 할 수 있다는 얘기인가요? 그럴 수도 있겠죠. 사람마다 좀 다르지만 어쨌든 그거와 별개로 말은 못해도 읽을 수도 있다. 아이가 말을 한다고 해서 또 그걸 이해하는 건 또 아니거든. 7에서 12개월도 크게 다르진 않는데 이제 이때 되면 아이들이 본격적으로 바빠지기 시작하거든요. 부모님들은 아실 거예요. 이때는 아이를 막 쫓아다니기만 해도 못 따라가요. 너무 체력도 좋고 바쁘고 그렇기 때문에 이때 역시 글자를 보여줄 때 짧게 하고 자주 하는 게 좋습니다. 한 번에 오래 하기보다는 짧게 여러 번 하루에 이제 나누어서 이제 해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사실 이때쯤 되면 이제 부모들이 시험을 하고 싶어해요. 네. 얘가 제대로 알고 있는지 모르고 있는지를 궁금해하거든요. 근데 시험을 하지 말라고 합니다. 테스트를 하기 시작하면 애가 또 지루해지기 시작해요. 중요한 건 지루해지지 않는 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부모가 많이 참아야 되겠네요. 네. 얘가 아는지 모르는지 궁금하겠지만 꾹 참고 네. 그게 중요한 자세인 것 같아요. 네. 이제 30개월 이상으로 넘어가게 되면 아무래도 그 전에 배우는 속도보다 좀 더 느려지고 하거든요. 네. 그래서 빨리 배우라고 하는 거고 예전만큼 똑같은 속도로 기대하지 말고 조금 더 기다려주는 것도 필요하다.